제13강 금리와 빌딩 가격. 건물을 살 때 가장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허황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꼭 건물 한 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많이 구입하는 집합 건물 상가, 이런 것을 사는 것도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근본적으로 건물 한 채를 사는 것과 그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익혀두시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와 같은 것을 거래한다고 하면 입지나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입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주변 상가들의 임대 시세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시세를 반영해서 상가 건물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로 인한 가치는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상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통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도시 같은 데 조성되는 상가가 대표적인 것이 될 텐데, 하지만 이것은 언제 상권이 자리를 잡을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2년, 3년도 공실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 같은 것을 중심으로 놓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은 바로 금리를 이용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물과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둘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이 둘의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건물 투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또는 집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 한 채씩 필요로 하는 필수제입니다. 이거는 의식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인 수요이고, 만약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라든지 어떤 다른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주택시장 자체의 수급 상황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런 주택시장의 수급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세가율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수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반면에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의식주가 반드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상가 같은 것을 사는 게 반드시 우리 생활에 필요한가요? 예, 그렇지가 않죠. 상가 건물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투자 대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수요라는 것은 주택처럼 절대적인 수요가 아니고 상대적인 수요인 것이죠. 우리가 건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주식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그런 투자 대안들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유 자금이 생겨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쉽게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외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직접 어떤 창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대안 중에서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정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투자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탐색 가능한 모든 투자 대안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상의 투자 대안을 판단 내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을 찾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찾아본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력도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걸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또 금전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을 일일이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투자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투자 대안들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수익률의 지표로서 금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것은 은행을 매개로 한 어떤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투자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갖고 있지만 당장은 내가 뭔가를 투자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금리를 매개로 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은행에서는 또 돈은 없지만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투자금을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여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이 실제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자기가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투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가 돈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리 정도 수준의 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금리라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의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그 투자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투자할 때에는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건물, B 건물, C 건물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이 있는데, A 건물은 임대 수익이 6억 원이 나오는 건물이고, 또 B 건물은 임대 수익이 3억 원이 나오고, C 건물은 임대 수익이 1억 원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가격은 모두 100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6%가 되고 B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3%, 그리고 C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1%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만약에 3%라고 가정을 해보면 A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6%로 금리 3%보다 높은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A 투자 물건은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3%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시장 요구 수익률인 금리 3%와 일치하는 수준이고, 이 B 건물은 적정한 수익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건물 같은 경우에는 C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이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적인 요구 수익률인 금리 3%보다 낮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물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A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금리가 한 3%, 그러니까 이 시중의 투자 요구 수익률이 3% 정도 되는데 임대 수익률이 6%가 나오는 건물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물건이 시장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이 A 물건을 경쟁적으로 사려고 수요가 몰릴 겁니다. 사람들은 이 A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더 올려주고서라도 이제 이 물건을 사고자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물건을 120억 원으로 20억을 더 올려주고 사더라도 여전히 임대 수익률은 5%로 시장 금리보다 높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150억을 주고 사더라도 여전히 이 물건의 임대 수익률은 4%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A 물건에 매수가 붙었을 때 결국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의 가격은 우리가 2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임대 수익이 이제 6억이 나오는 건물은 건물의 가격이 200억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시장 수익률인 3%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C 건물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이 C 건물은 임대 수익이 1억 원이 나오는 이 수익률이 저조한 물건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이 물건이 시장에 10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C 물건을 실제로 사려고 할까요? 아마 아무도 이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 그러면 건물주는 결국 이 물건을 진짜로 만약에 팔려고 한다면 아마 이 물건의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 물건의 가격을 50억 원까지 이렇게 절반을 뚝 낮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 수익이 1억이 나오는 건물의 매매 가격이 이제 50억이 되면 임대 수익률은 2%가 되죠. 2%가 되어도 아직 시장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 3%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C 건물의 가격을 10억 더 낮춰서 40억이 되면 어떨까요? 40억이 되더라도
아직 임대 수익률은 2.5%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요구 수익률인 금리 3%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 이 C 건물은 결국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은 가격이 한 33억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임대 수익금의 1억 원으로 임대 수익률 3%가 맞춰지면서 이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들의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인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건물들의 적정 가격을 우리가 직접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6억 원이 나오는 건물인데, 이 6억 원을 우리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 3%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A 건물의 적정 가격인 200억 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 건물도 임대 수익 3억 원을 우리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 3%로 나누어 주면 이 B 건물의 적정 가격인 100억 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건물도 임대 수익금 1억 원이 나오는 건물을 우리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 3%로 나누어 주면 이 C 건물의 적정 가격인 33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것은 건물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금리가 실제로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금리로 건물의 수익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의 적정 가격을 프라이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물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변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앞에 예에서 임대 수익이 3억 원이 나오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3%라고 하면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은 약 10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6%로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시장의 금리가 6%로 바뀐 것만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은 5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3%에서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1.5%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물인데 금리가 1.5%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은 200억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금리가 6%인 50억 원일 때 사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를 기다려서 금리가 1.5%가 되었을 때 200억 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거래를 통해서 약 300%의 매각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 건물이 올해는 임대료가 3억 원이 걷어졌고, 또 내년에는 영업이 아주 잘 돼가지고 임대 수익이 6억 원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임대 수익이 1.5억 원이 되고, 실제로 건물의 임대료가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상권이 갖추어진 곳에서 건물의 임대료가 이 정도의 큰 편차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금리는 3%였다가 어떤 때는 1.5%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6%까지 올랐다가 금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입지 같은 것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금리로 인해서 건물의 적정 가격이 변동하는 변동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인이 바로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매매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저금리 상태에서 건물을 산다고 하면 저금리 상태라는 것은 아까 3억 빌딩을 한 금리 1.5% 정도에서 산다는 말이 되죠. 이때 1.5% 금리일 때는 3억 원 임대 수익이 나는 건물의 적정 가격이 약 200억 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저금리일 때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건물을 비싸게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금리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르고 있는 동안에 만약 건물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건물값이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건물을 사게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금리가 충분히 올라서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해서 금리 6%일 때 건물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건물을 사게 되면 우리는 금리가 6%일 때 아까 건물을 50억 원에 살 수 있었으니까 이 고금리 때 건물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싸게 사는 것이 됩니다. 또 그러다가
금리는 또 계속 오르내릴 수 있는 거니까 고금리 상태에서 다시 경기가 침체되어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 이때 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 건물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경기가 또 바닥에 이르러 가지고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때 건물을 산다는 것은 금리가 1.5%인 수준에서 건물을 사는 것처럼 다시 건물을 비싼 값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건물의 투자 순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파트와 건물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가격이 꼭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조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내부적인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과잉 공급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 아파트 투자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투자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시장은 다시 상승기를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또 아파트 거래도 증가하고 이제 거래량에 수반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웠듯이 건물의 적정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고금리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건물 가격이 저렴해진 시점에 우리는 건물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와 건물 투자의 순서는 이렇게 금리를 매개로 해서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제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건물 투자로 넘어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 순서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건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이용해서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